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요새 이제 멕시코 관련 영상을 계속해서 찍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야, 한국 역사도 관심이 없는데 무슨 멕시코 역사까지 알아야 돼? 막 이런 항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한국 역사를 소개해주면 어때? 막 이런 이야기도 제가 요즘에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미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제가 거기에 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근데 잘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잘 찾아보시면 이것도 은근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경쟁이 좀 덜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뭐 언젠가는 좀 중남미도 뜨는 날이 오겠죠. 자, 근데 제가 이제 멕시코 역사를 일부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질문도 좀 받았어요. 자, 그럼 멕시코하고 한국이 역사적으로 어떤 뭐 접점이라는 게 있었을까? 중남미에 있는 여러 국가들은 우리나라하고 지리적으로 멀기도 하고 역사가 비교적 짧은 거의 신생 국가들이 많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역사적인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같이 우리나라 이제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중남미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참전은 아니지만 물자라든지 여러 자원들을 지원했던 나라가 15개 국가 정도가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3개 국가에다가 의사를 표현했으나 지원을 하지 않았던 3개 국가가 더 있죠. 자, 이 외에도 멕시코란 나라는 우리하고 또 하나의 접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게 될 주제인데요. 바로 애니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 애니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애니깽이라는 것은 멕시코에 있는 용설란의 한 종류인 에네켄이라는 것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자, 이 에네켄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애니깽의 역사는 이제 우리의 슬픈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자, 때는 1905년이었습니다. 자, 아직 우리가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은 그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당시에 여러 신문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멕시코로 갈 노동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자, 원래는 일본인 또는 중국인을 통해서 이제 그 노동자들을 모집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수를 채우지 못하자 이제 조선인들에게도 이걸 홍보하기 시작한 거죠. 4년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주택도 무상으로 임대해준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4년만 고생하면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 이민을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신분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층민들만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서는 일부 양반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몰락한 양반이어서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아주 다양한 계층에서 지원을 했고 총 1033명 정도, 그러니까 대략 1000명 정도가 이 멕시코로의 이민을 신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비는 대략 8대2 정도였습니다.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하여 40여일이라는 항해 끝에 결국에 멕시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갔던 곳은 메리다라는 지역이죠. 그들이 메리다에 도착해서 끌려갔던 곳은 선인장의 한 품종이었던 에네켄 농장이었습니다. 자, 에네켄은 이파리에 이제 가시가 돋아나 있는데, 자, 이 에네켄 잎을 하루에 2000장 정도씩 처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거의 17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약속된 급료는 거의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사실상 노예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때는 채찍질도 가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정말 혹독한 이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000여 명의 한국인 중 400여 명은 결국 죽어갔다고 합니다. 자, 4년 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일부 사람들은 남기로 결정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때가 결국 한일 병합이 이루어진 시점이었고 결국 그들이 가지고 갔던 대한제국의 도장이 찍혀있던 여권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돌아갈 곳조차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에네켄 농장으로 돌아온 이후에 혹독한 삶은 계속해서 이어졌겠죠. 자, 일부는 쿠바로 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4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숙련된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쿠바로 한 300명 정도가 이제 이동을 해서 마탄사스라는 지역에서 또다시 에네켄 작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한간에는
이미 1902년부터 이주했던 하와이에 있던 이제 노동자들이 이 멕시코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도와줍시다 하면서 모금 운동을 펼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작은 푼돈들을 모아서 막 6,000달러 가량이 모였다고도 하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멕시코에 남게 된 사람들은 현재 그 메리다 지역에서 한인촌을 형성하게 되었고 지금도 거기 가면은 그런 이주민의 역사와 관련된 박물관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주민들의 후손은 현재 이제 한 3세대, 4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말은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했지만 여전히 칼국수라든지 뭐 김치라든지 뭐 부침개라든지 이런 한국 음식들을 요리하면서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멕시코 이주민의 이야기는 우리가 영화나 문학작품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동명의 애니깽이라는 영화입니다. 장민 씨가 주연을 한 이 90년대 영화는 중간에 배우가 사망으로 인해서 미완성의 작품으로 남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는 제가 재밌는지 장담은 못하겠네요. 소설로서는 김영하 씨가 쓴 검은 꽃이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멕시코 이주민의 역사를 소재로 하였고 그분들이 멕시코에 정착한 이후의 삶을 참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쓴 그런 책입니다. 자, 그분이 직접 멕시코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 소설을 쓴 만큼 애니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참 참고용으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원작이 되어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영화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에 접은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고 하지만 가슴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알고 가시기만 해도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